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고뇌를 짊어진 듯한 표정, 텅 빈 눈빛, 깊게 팬 미간의 주름. 인터넷은 이 남자를 새드 애플렉이라 부르며 조롱했고, 그의 멈춰버린 표정은 21세기 가장 유명한 밈이 되어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사진 속 남자가 25살의 나이에 아카데미 각본상을 거머쥔 세기의 천재였다면,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고의 영화감독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추락과 가장 처절한 부활을 보여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천재의 왕관과 광대의 가면을 번갈아 써야 했던 남자, 할리우드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연민했던 이름, 벤 애플렉의 모든 것을 파헤쳐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72년 8월 15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벤 애플렉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티모시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 크리스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가정의 불화 속에서 자란 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1982년 8살의 벤 애플렉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2살 연상의 맷 데이먼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환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맷 데이먼의 어머니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고 아버지는 증권중개인이었습니다. 반면 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죠. 하지만 이 차이가 오히려 두 친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벤은 맷의 안정된 가정에서 위안을 찾았고 맷은 벤의 창의성과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두 친구는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함께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말이죠. 1990년대 초 두 친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연기라는 꿈을 꾸던 두 소년의 우정은 훗날 할리우드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됩니다. 기적은 199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청년은 LA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수많은 오디션에 낙방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절망이 문 앞까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영화를 만들자. 두 친구는 자신들이 주연을 맡을 수 있는 영화를 직접 써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997년 할리우드는 두 명의 무명 청년이 던진 각본 한 편에 발칵 뒤집힙니다. 그들의 손에서 태어난 굿윌 헌팅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리우드 시스템에 던지는 패기 넘치는 선전포고였죠. 그들이 선택한 소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천재 수학자이지만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였죠. 이것이 바로 굿윌 헌팅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각본을 썼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각본을 가지고 제작사를 찾아다니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작사들이 각본은 좋지만 무명의 두 청년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주인공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브래드 피트로 교체하고 두 청년은 각본료만 받고 빠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연기해야만 이 영화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때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미라맥스의 하비 와인스타인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5일 굿윌 헌팅이 개봉되었습니다. 제작비 1천만 달러의 소규모 영화였지만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2억 2,500만 달러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한편의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23일 제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 수상자는 굿윌 헌팅의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라고 호명되는 그 순간 25세의 벤 애플렉과 27세의 맷 데이먼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젊은 각본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190cm가 넘는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벤 애플렉은 단숨에 할리우드가 가장 사랑하는 골든보이로 떠올랐습니다. 아마겟돈, 진주만 등 블록버스터의 주인공을 꿰차며 그는 승승장구했죠. 세상은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상의 햇살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또한 짙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8년 아마겟돈에서 브루스 윌리스와 함께 지구를 구하는 영웅을 연기했고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5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화제는 영화가 아니라 그의 사생활이었습니다. 1997년 벤 애플렉은 당시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 하나였던 기네스 펠트로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1999년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는 훗날 인터뷰에서 벤은 너무 어렸고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벤이 도박에 이미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2년 벤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니퍼 로페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제니퍼 로페즈는 댄서 크리스 저드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벤과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2002년 7월 제니퍼 로페즈는 크리스 저드와 이혼을 발표했고 벤 애플렉과의 교제를 공식 인정하며 2003년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의 로맨스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죠. 영화 갱스터 러버 촬영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세기의 사랑에 빠졌고 언론은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베니퍼라는 애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언론의 관심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를 가는지가 24시간 생중계됐습니다. 벤 애플렉은 6.1캐럿, 당시 한화 약 30억 원에 달하는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하며 언론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정타는 제니퍼 로페즈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요트 위에서 반쯤 드러누운 제니퍼 로페즈의 몸을 어루만지는 벤의 장면은 대중의 조롱을 불렀습니다. 아카데미 상을 받은 천재는 어디 가고 사랑에 빠진 팔불출만 남았나? 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진지한 배우이자 작가이고 싶었던 그의 이미지는 제니퍼 로페즈의 액세서리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이 뮤직비디오 속의 이 장면은 벤 애플렉을 사랑에 빠져 자아를 잃어버린 남자로 낙인 찍는 계기가 됩니다. 대중의 관심은 축복이 아닌 족쇄가 되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앙이 닥칩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출연했던 영화 갱스터 러버는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재앙으로 기록됩니다. 7,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고작 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처참한 실패. 벤 애플렉은 한순간에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자에서 최악의 영화 주인공으로 추락했습니다. 골든보이는 그렇게 첫 번째 날개가 꺾이고 맙니다. 이때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두 사람은 파혼을 발표합니다. 과도한 미디어와 파파라치들의 관심이 그들의 사랑을 질식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벤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골든보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영화의 주연, 세기의 로맨스를 망친 남자. 조롱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그의 이마에 찍혔습니다. 그는 나락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그를 찾아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는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배우가 아닌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새로운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제니퍼 가너입니다. 2004년 영화 저지걸에서 만난 제니퍼 가너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제니퍼 가너는 제니퍼 로페즈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스포트라이트보다는 가정을 중시하는 따뜻하고 현명한 여자였죠. 벤 애플렉은 그녀에게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2005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새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할리우드 대표 인꼬 부부의 탄생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벤 애플렉은 제니퍼 가너라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비로소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자신의 진짜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2007년 감독 데뷔작 건 베이비 건은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2010년 직접 감독하고 주연까지 맡은 타우는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그를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올려놓았죠. 그는 더 이상 베니퍼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감독이라는 칭호를 당당히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그의 인생 정점이자 가장 최고의 아이러니가 될 작품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영화 아르고입니다. 이란의 인질들을 구출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완벽한 연출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아카데미 시상식, 아르고는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작품상을 받은 영화의 감독이 정작 감독상 후보에는 오르지도 못한 것입니다. 할리우드가 여전히 그에게 씌워버린 가십 스타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겨주지 않았다는 차가운 증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애플렉은 재기에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추락했던 왕자가 다시 왕좌에 오른 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그의 도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40만 달러를 잃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하다가 카드 카운팅 혐의로 출입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도박 실력이었습니다. 벤은 실제로 포커와 블랙잭에서 상당한 실력을 보였고 때로는 큰 돈을 따기도 했습니다. 2004년 캘리포니아 포커 토너먼트에서 35만 6천 달러를 딴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도박은 그의 가정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가너는 인터뷰에서 벤이 밤마다 도박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벤을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중독의 늪에 빠진 남편을 구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벤의 영화 경력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2003년 데어데블, 2004년 진리 등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그는 박스오피스 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파국이 찾아옵니다. 벤 애플렉과 제니퍼 가너는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혼 발표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니퍼 가너는 벤의 중독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벤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새아이를 돌보던 28살의 유모, 크리스틴 우즈니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톱스타의 아이들을 돌본 이력이 있는 이른바 A급 유모였죠. 벤 애플렉은 제니퍼 가너가 촬영으로 집을 비운 사이 그녀와 단둘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개인 제트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트기 안에서 크리스틴은 벤의 절친인 미식축구 스타 톰 브레디의 슈퍼볼 우승 반지 4개를 모두 손가락에 끼고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합니다. 벤 애플렉이 나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폭로하는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대중들의 비난 속에 알코올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2013년 벤 애플렉에게 인생을 바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배트맨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캐스팅 발표는 전 세계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벤 애플렉은 배트맨이 될 수 없다는 온라인 청원에는 무려 9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역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2016년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개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벤의 배트맨 연기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배트맨의 무게감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벤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018년은 벤 애플렉에게 인생 최악의 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극에 달했고 도박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의 사생활은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는 인기 TV 프로듀서인 린지 슈커스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초 두 사람은 결별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플레이보이 모델 셰이나 섹스턴과의 스캔들이었습니다. 22세의 셰이나는 벤보다 24살이나 어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톱스타가 24살 연하의 플레이보이 모델과 함께 있는 모습은 대중에게 그의 삶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벤 애플렉의 자택으로 엄청난 양의 맥주와 술이 배달되는 모습이 파파라치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가 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벤의 상태가 극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 부인 제니퍼 가너가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잠시 후 벤을 차에 태워 나오는 것을 파파라치들이 촬영했죠.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벤 애플렉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절망적인 표정.
제니퍼 가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재활원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전 남편을 직접 재활원에 데려다주는 이 장면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벤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셰이나 섹스턴은 자연스럽게 벤 애플렉을 타락시킨 악녀 혹은 그의 중독을 부추긴 젊은 여자라는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때 벤의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말했었죠. 2021년 4월 할리우드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알코올 중독과 싸우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정말 영화처럼 기적이 찾아옵니다. 20년 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사랑. 제니퍼 로페즈와의 재회였습니다. 당시 제니퍼 로페즈는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4년간 교제한 끝에 약혼까지 했지만 2021년 3월 갑작스럽게 파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벤과의 재회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벤은 제니퍼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깊은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 5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포착되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었죠. 전 세계 언론은 베니퍼의 부활이라며 열광했습니다. 20년 전 그들의 로맨스를 기억하는 팬들은 환호했고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2021년 9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커플 데뷔를 합니다. 레드카펫을 함께 걸으며 키스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년 전 파파라치 때문에 망쳐버렸던 그 꿈을 마침내 이룬 겁니다. 세드 애플렉은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벤 애플렉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2년 만에 다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의 냉랭한 기류가 포착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800억 원에 달하는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별거설이 돌았고 2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20년의 세월을 돌아온 이들은 또다시 비극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제니퍼 로페즈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녀는 벤 애플렉이 지난 20년간 자신에게 보냈던 사적인 연애 편지들을 엮어 책으로 만들고 이를 카메라 앞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사생활 노출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남자와 자신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공유하는 여자.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은 이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 관계를 다시 한번 좀먹기 시작한 겁니다. 벤 애플렉의 연애사를 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는 항상 강하고 성공한 여성들에게 끌렸습니다. 기네스 펠트로, 제니퍼 로페즈, 제니퍼 가너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과 관계들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성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석합니다. 즉, 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파괴하려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벤의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은 모두 그가 가장 성공했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스카 수상 이후 도박을 시작했고 감독으로서 성공한 이후 알코올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2025년 현재 벤 애플렉은 53세가 되었습니다. 벤 애플렉의 인생은 거대한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재능으로 정점에 오르면 사랑과 미디어의 광기가 그를 추락시키고 폐허 속에서 다시 재능으로 일어서면 또다시 같은 이유로 무너지는 굴레입니다. 그는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40년 지기 친구 맷 데이먼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릴 때도 그의 곁을 지킨 사람. 최근 두 사람은 함께 제작사 아티스트 에쿼티를 설립하고 첫 작품인 영화 에어를 성공시키며 다시 한번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신은 벤 애플렉에게 천재적인 재능,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영화 같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평범한 행복은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세드 애플렉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꼬리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넘어져도 항상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다음 작품이, 그의 다음 행보가 그를 또 어떤 운명으로 이끌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 더 흥미로운 숨겨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